한국군이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차세대 미사일을 한국과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는 20일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E를 한국 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 할 정부 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 측은 한국에 200여 발을 판매한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의 타우러스 350K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보다 크기는 작지만 사거리를 늘리는 350K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생산뿐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미사일 내부 부품도 한국 업체와 함께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한국 내 협력 업체가 정해지고 한국군의 무기 구매 계획이 결정되면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에는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량 680여 킬로그램, 사거리 600여 킬로미터 이상으로 개발될 350K는 내년 상반기에 CJ 1호기가 출고되는 한국형 전투기와 공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경공격기에 장착될 수 있다. KF-X를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350K를 KF-X와 FA-50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FA-50을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타우러스와 같은 무기체계를 장착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업체와 협력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KF-X나 FA-50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F-22 랩터 등 5세대 스텔스기 실전 배치 차세대 무인기도 개발 중. KF-X는 5세대 스텔스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트기 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의 전투기는 5세대까지 발전했다. 대표적인 1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86 세이버는 한국전쟁에서 구소련의 미그-15와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마하 1 미만의 암속으로 날며 기관총이나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삼았다. 프로펠러 전투기보다 월등히 빨라졌지만 가시거리 내에서 적기의 꼬리를 잡아 격추하는 방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2세대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했다. 3세대는 발달된 레이더와 미사일을 사용해 가시거리 밖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국의 F-105 썬더치프, F-4 팬텀 등의 2에서 3세대 전투기는 월남전에서 실전을 치렀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전투기는 4세대로 1970년대 처음 등장했다. 공대공 전투와 대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폭격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레이더와 항법 장비도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비행제어 기능과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집중해 더 멀리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갖춘 최신 버전은 4.5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F-15 이글, F-16 파이팅 펠컨 등은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해 대부분 4.5세대로 분류한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으로 초음속 순항, 발전된 센서와 고급 항공 전자장비 등을 갖췄다.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가 실전 배치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JE-20을 양산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해 수호이-57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대량 배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차세대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등장하면 6세대 전투기로 불릴 전망이다. 전투기는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정상적인 대응이 어렵다. 1982년 레바논 베카 계곡 상공에서 벌어진 사흘 간의 공중전에서 F-15와 F-16을 앞세운 이스라엘 공군은 미그-21 중심의 시리아 공군기 86대를 격추했다. 이스라엘의 피해는 대공사격에 걸린 정찰용 F-4 한 대뿐이었다.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는 성능 격차가 더 크다. F-21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이 10원짜리 동전, F-35는 탁구공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AESA 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0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의 경우 F-35는 30km, F-22는 10km 이내에 들어서야 겨우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스텔스기는 멀리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유리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총 80대의 F-35를 도입해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스텔스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하는 기체 형상,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 미사일과 폭탄을 실을 내부 무장창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KF-X는 2029년부터 양산 예정인 블록2까지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하지만 2030년 이후 개발을 검토 중인 블록3은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50 성능 개량,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본격화될까? 지난 11월 1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열렸다. 국내 최대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답게 육군 관련 신형 장비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한화 전시장에는 공군 관련 무장 모형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FA-50의 동체 모형을 배경으로 성능 개량에 대비해 한화가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무장들이 날개에 장착되어 있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KSRAAM과 한국형 레이저 유도 폭탄 KLGB 그리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FA-50 성능 개량과 함께 향후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에 알려진 정식 명칭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KASM이 향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면 군에 제한될 무장이라고 설명했다. FA-50 성능 개량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개념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21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긴급 공고로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용역 입찰이 진행됐다. 이 연구의 핵심은 공군에서 경공격기로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A-50은 현재 공군 에로급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내부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 무기 운용 능력 부족 등으로 공격 편대군 투입이 제한되는 등 항공기가 가진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은 이러한 FA-50의 높은 명중률과 긴 사거리를 가진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FA-50은
날개에 달린 무장 장착점에 2000파운드 즉 907kg 미만의 무장만 탑재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 매우 제한된다. FA-50에 장착 가능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터키 로켓산사가 만든 솜과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만든 JSM이 꼽히고 있다. 솜은 미사일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가 650kg 미만이고 JSM은 416kg에 불과하다. 사거리는 솜이 250km, JSM은 185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한화가 선보인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은 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한 텐덤 반들을 장착한 솜B2를 터키 로켓산사에서 기술 도입 방식으로 들여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화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KF-X와 FA-50 성능 개량에 제한될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KSRAAM 역시 KF-X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채택된 독일 딜디펜스사의 아이리스-T를 기술 도입 방식으로 들여와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시기라든가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을 통해 한화가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을 공개함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